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보현TV 북리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간지 창작과 비평 2021년 가을호인데요. 이제 막 나와서 아직도 따끈따끈합니다. 제가 이 창비 가을호를 소개하는 이유는 여기에 무려 50페이지 분량으로 실려있는 특별 좌담 때문인데요. 백낙청, 김영옥, 박맹수 세 분의 대담이 다시 동학을 찾아 오늘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창비 역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도올 선생님이 등장하셨을 뿐 아니라 백낙청 선생님과 그것도 동학에 관한 세계적인 수준의 대담을 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북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창비에서 기획한 이번 좌담은 지난 7월 23일에 있었는데, 영광스럽게도 관계자 외에는 제가 유일하게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4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열띠고 즐겁고 활발한 대화가 이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좌담의 내용을 리뷰할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학하면 농민혁명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시겠지만, 이날의 대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대단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우선 좌담에 참여하신 분들의 경력에서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도올 선생님은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동양고전을 한학이 아닌 철학의 관점으로 번역하고 연구해 오신 분이죠. 백낙청 선생님 역시 하버드에서 영문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우리나라 문예비평과 사회비평에서 독보적인 자취를 남겨오셨습니다. 박맹수 선생님은 지금은 원광대 총장과 원불교 교무로 계시지만 원래 동학과 증산교, 원불교를 연구해 오신 역사학자십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박맹수 총장님께서 문사철이 다 모였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이런 거장들이 모이셔서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는 이제 곧 도올TV와 TV창비에서 기록 영상이 공개되니까 다들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저도 세 분이 말씀하실 때는 너무나 쉽고 편하게들 말씀하셔서 어려운 줄 모르고 그냥 따라 웃으면서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글로 옮기면서 논지를 정확하게 다듬는 작업을 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논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신 거였구나 하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은 마치 영화 와우장룡에서 무림 고수들이 대나무 끝에서 끝으로 날아다니면서 대결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나오는데, 제가 본 것이 바로 그런 고수들의 대화 모습이었다면 고수들의 무협 초식이 얼마나 정교하고 고도로 훈련된 계산된 동작인지 알면 깜짝 놀랄 것처럼 글로 옮겨진 세 분의 논의는 너무나도 풍부하고 깊고 넓었습니다. 한마디로 동서고금을 휙휙 넘나드는 엄청난 크기의 담론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대담의 내용을 아시려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책을 통해 전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대담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쟁점을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그동안 동학을 연구해 오신 박맹수 총장님께서 동학사상과 한국학 연구가 도올 선생님의 동경대전 이전과 이후로 나눌 거라고 평가하셨는데, 사실 이날의 논의를 이해하려면 도올 선생님의 동경대전의 내용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이 동경대전이 엄밀한 문헌비평과 사료비평을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훈 최재우 사상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국학으로서의 동학이 아닌 세계적 사상으로서의 동학이 출발했기 때문에 이날 나온 모든 논의는 이 새로운 동경대전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담은 주로 사회를 맡으신 백낙청 선생님과 도올 선생님 두 분이 이끌어 가셨는데, 우선 지금의 서양 문명의 수준에 대한 두 분의 견해는 일치하셨습니다. 동양의 민본과 서양의 민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를 뜻하는 데모크라티아는 원래 굉장히 나쁜 말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멸의 의미로 쓴
어리석은 대중이 다스린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데모크라티아가 역사적으로 거의 존재한 바도 없고요. 그런데 도올 선생님은 이 민주주의라는 말 때문에 다들 동양 사상을 깔본다는 겁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도 미국 헌법이 과연 민주적이냐는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 헌법을 만든 사람들 자체가 미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정확한 비전이 없었다. 그리고 에드워드 콘츠도 민주주의라는 말이 편견을 자아내는 나쁜 말인 명언종자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민주라는 언어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우리 동양에는 민주보다 더 지고한 민본의 사상이 있어 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자 백낙청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세계가 민주주의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 없다는 말씀은 맞지만 미국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미국의 장래에 아무 비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분명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다. 다수가 지배할까봐 삼권 분립도 철저히 하고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고 상하원을 분리시켜 놓은 것은 민주주의를 절대 할 수 없게 설계를 잘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양의 민본 사상이 군주나 정부가 백성이라는 양떼를 잘 이끌어주고 위해주는 그런 체제였다면, 이런 수직적 민본주의가 동학에 와서 비로소 수평적인 민본주의로 바뀌었다고 동학의 민본 사상과 평등주의를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백낙청, 김용옥 두 분께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비롯한 서양의 사상과 문명의 수준이 이것밖에는 안 된다고 꿰뚫는 공통된 인식이 있으셨고, 또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백낙청 선생님께서 새로운 동경대전을 읽고 수훈 선생이야말로 철저히 서학과 대결하고 서양과 대결했던 분이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하시면서, 수훈의 구도의 과정이 단순히 천주교나 서학과 씨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대결과 극복이야말로 세계사적인 사건이 아니냐고 질문하시자, 여기에 대해 도올 선생님은 수훈 선생이 서학의 문헌을 통해 천주학의 수직 구조를 간파했고, 인간의 평등은 오로지 인간과 신의 평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달성될 수 없다고 봤는데, 이런 수훈 선생의 인간 평등관은 고조선 시대의 홍익인간, 신라 시대의 화랑정신, 최치원이 말한 현묘지도, 고려시대 진울의 도노점수와 정의 쌍수, 그리고 조선의 주자학이 내면화된 퇴계 사상으로 발전했다고 하시면서, 수훈은 인류 5만 년의 정신사를 융합시킨 상징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두 분의 견해가 일치한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도 서양 철학이 풀지 못한 세계사적인 과제가 바로 유일신 사상과 그 철학적 배경이 되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는 플라톤 이래 이원론적인 철학을 극복하는 문제인데, 수훈의 사상이 이 과제를 이미 해냈다고 보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서양 철학조차도 수훈이 1860년대에 도달한 동학사상에 못 미친다고 선언하신 건데요. 이것은 두 분의 석학이 만나 체면치레로 하는 상찬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동경대전에서 상제가 수훈에게 말한 지천지 이무지 귀신, 귀신자 오야, 사람들이 천지는 아는데 귀신은 모른다. 귀신이 곧 나다. 여기서 천지는 물리적인 자연, 즉 과학이 다루는 물상의 세계고, 하이데거의 표현으로는 자이엔데, 존재자들, 우리말로는 물, 것에 해당하는 철저한 유의 세계이자 물질의 세계입니다. 반면 귀신은 이런 천지자연의 영험스러운 부분, 음양의 조화에 해당하는데, 동양인들에게도 귀신을 유령 같은 존재로 여기는 오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음양의 조화나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닌 조화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자학에도 귀신론이 따로 있을 만큼 동양 사상은 귀신과 합리주의가 서로 어긋난다고 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서양의 이성주의 철학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인격신을 상상하는 것 외에 이런 귀신의 경지, 영묘한 조화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도가도 비상도와 같은 노자의 언어나 지천지 이무지 귀신 같은 수은의 언어를 전혀 이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유일신 사상과 이원론 철학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두 분은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백낙청 선생님은 서양 철학이 서양 문화의 전부가 아니고 서양의 문학과 예술이 철학의 한계를 끊임없이 보완해왔고 D.H. 로런스나 윌리엄 블레이크 같은 흐름도 동시에 감안해야지 서양을 너무 쉽게 정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밝히셨는데 도올 선생님 역시 우리가 서양을 비판적으로 보되 질 높은 휴머니즘과 같은 서양 문명의 다면적인 성격은 우리가 깊게 새겨야 한다고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 선생님께서 수은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하신 서양 철학자 중에 누가 그래도 서양 사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양 사상의 경지를 이해한 인물이었냐를 놓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도올 선생님이 화이트헤드를 꼽으신 반면 백낙청 선생님은 하이데거를 꼽으시면서 갑자기 철학 토론 배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도올 선생님께서 존재의 의미를 존재 밖 초월적인 것에서 추구하지 않는 화이트헤드 또한 노자나 동학에서 보여지는 화해론적 사유가 없다고 하시면서 동양 사상의 논의를 서양 사상가들의 개념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데 반해 백낙청 선생님은 하이데거의 존재 그 자체, Das Sein selbst, 참다운 존재가 도법 자연에 스스로 그러하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보시면서 하이데거의 언어와 노자적 언어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셨는데요. 도올 선생님께서 동양 사상의 우위가 확실하기 때문에 논의도 동양 사상의 언어 위주로 끌고 가야 한다고 보신 반면 백낙청 선생님은 영문학을 전공하신 분답게 서양 사상과의 연결성에 주목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논쟁은 다음 주제인 근대성에서도 비슷하게 이어졌는데요. 근대와 근대성이라는 말을 두고 도올 선생님은 근대적 인간과 근대적 제도는 필연적으로 서양의 이성주의와 연결되는데 근대성을 아무리 다른 방식으로 말해도 근대라는 말을 하는 순간 서양적 논리가 우위를 점해버리기 때문에 서구적 근대의 기준에 의해 전근대라는 말로써 우리 역사와 사상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 우리를 반성하고 비하해 왔다면서 우리에게 한 맺힌 이 근대라는 말을 폭파해버리지 않으면 고조선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사유가 살아날 수 없다. 이것을 20대부터 아주 뼈저리게 투쟁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백낙청 선생님은 우선 근대라는 용어가 영어의 모더니티를 번역한 말인데 이 모더니티가 굉장히 저개발된 언어라고 하시면서 서양에서는 우리말의 근대, 근대성, 현대, 현대성이 모두 이 모더니티라는 말에 들어있고 그래서 논의를 할수록 헷갈린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근대성을 둘러싼 관념적인 논의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각 나라의 전근대는 다 다르지만 지금 전 지구를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현실적인 자본주의 체제라는 근대의 존재는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쟁점마다 두 분의 논의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두 분의 논지가 어디서 어떻게 부딪히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관전의 재미가 있습니다. 백낙청 선생님께서 원래 기술 그 자체는 전통사회에서 진리와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었는데 이런 전통적인 진리관을 망각하게 하는 게 바로 근대기술 특유의 폭력이라고 하시면서 지금의 근대 세계가 배제하고 있는 그런 사유와 지혜를 간직한
노자와 수운의 사상, 그리고 소태산의 사상을 배우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논의는 자연스럽게 원불교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앞서 백낙청 선생님과 도울 선생님 두 분 모두 수운의 사상이 서양 철학자들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토론이 진행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백낙청 선생님과 박맹수 선생님은 원불교의 소태산 박중빈 또한 수운을 이은 사상가라고 입을 모으셨습니다. 동학을 직접 이어받은 교단은 천도교지만 소태산 또한 수운의 뒤를 이었다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박맹수 선생님은 동학과 원불교의 공통점은 첫째가 개벽사상의 전통이 있다는 점, 두 번째가 여성 평등 사상이라고 하셨는데, 동학의 여성 존중의 전통을 이어받은 원불교는 남녀 권리 동일 선언과 함께 초기부터 최고 의결기구에 남녀를 동수로 참여하게 한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학과 원불교 모두 역사에서 소외되어 온 민초들의 운동이었다는 점과 개벽의 기점과 출발을 어디까지나 조선 땅, 한반도 안에서 추구하려고 한 점을 동학과 원불교의 공통점으로 보셨습니다. 도울 선생님은 수운의 대각과 소태산의 대각은 각각 1860년과 1916년의 사건으로 56년의 시차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수운이 왕조 체제의 붕괴를 리얼하게 감지하면서 보편적인 보국안민의 태제를 구상했다면, 소태산은 그런 긴박한 정치사적 과제보다는 이미 무너진 국가의 폐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궁극적으로 삶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 따라서 수운이 서학과 대결하며 민족 전체의 운명을 고민한 혁명가였다면, 소태산은 만유와 만법의 근원을 하나로 보는 일원상의 포용성으로 현실을 개혁하는 구체적인 공동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박맹수 총장님은 소태산의 대각 이전의 삶은 도울 선생님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그러나 대각 이후의 사회활동, 시국관이나 법서를 분석해보면 그것은 수운이 못 따라온다, 이렇게 반론하셨고, 백낙청 선생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소태산의 대각 이전의 삶도 그렇게 소박한 것만이 아니고 어떤 면에선 수운에 필적할 만한 치열한 구도의 기간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불교의 개교 표, 그러니까 소태산 선생이 처음 원불교를 만들 때 내건 표어가 바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였는데, 요즘 어딜 가나 개벽이라는 말을 많이 만나서 개벽이 다시 유행될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이 개벽을 놓고 두 분의 의견이 다시 첨예하게 갈리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좌담 내용 50페이지 중에 10페이지를 차지할 정도로 분량이 큽니다. 교정을 보는 과정에서 두 분의 못다한 대결이 지면상에서 다시 펼쳐진 셈인데요. 개벽에 관해 나올 수 있는 모든 논의가 총망라돼 나오는 흥미진진한 개벽 논쟁을 책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개벽은 뭐고 정신 개벽은 무엇이냐? 선천 개벽과 후천 개벽, 그리고 수운의 다시 개벽이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같을 수 없는지, 그리고 동학과 원불교의 중간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 강증산의 민중의 회원과 상생을 위한 천지공사까지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도울 선생님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20세기 사상적 흐름이 서양적 언어와 종교, 문학과 철학에 보조를 맞춰왔지만, 이런 것은 다 허상에 불과하고 실상 민중의 아픔을 보듬은 것은 바로 이런 개벽 종교들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먹먹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동학과 촛불혁명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세 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일치하셨습니다. 동학에서 3.1운동,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역사적 연속성은 부실한 역사교육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우리의 상식이 되었을 자명한 사실인데, 이 토론에서 나온 새로운 부분은
동학혁명과 촛불혁명이 지도자 그룹의 추동 없이 자생적으로 민중의 정의로운 에너지가 분출한 수평적 민본주의라는 공통점과 함께 반야혁명의 특징이 있다는 건데요. 도올 선생님께서 20살 반야심경에 미치다에서 반야불교, 즉 대승불교는 시달타의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 시달타가 되겠다고 갈망하는 보살들의 종교라고 말씀하셨는데,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이 모두 이런 보살들이었고 최순실과 같은 역행보살의 역할도 있었지만 동학혁명과도 같은 잠재력이 항상 우리 역사에 내재하는 것을 과시한 사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서양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안 계시겠죠. 그만큼 우리나라 위상이 크게 올라갔고 이날의 대담은 그에 걸맞는 K사상의 출발을 알리는 사상적 토론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서양 철학은 동양 철학의 수준을 아직 못 따라왔다. 수흥과 소태산이 화이트헤드나 하이데거보다 낮고 우리 민중의 마음을 어루만져 온 우리 사상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이런 세계적인 수준의 논의는 일본이나 하버드 어디서도 할 수 없고 지금 우리 땅 여기서밖에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역사의 진행과 함께 가는 논의이기 때문입니다. 동학과 촛불혁명의 연계성이 뚜렷하고 동학 논의의 차원을 바꿔놓은 도올 선생님의 동경대전을 녹화하는 논의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동학에 대한 논의는 농민혁명 같은 우리 땅 내에서의 차원을 벗어나 세계적인 수준에서 논의돼야 한다.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이 대담이 선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념비적인 좌담이 실려있는 잡지는 꼭 한 부라도 소장하고 있어야겠죠. 저도 정기구독을 신청했습니다. 1년짜리 신청했더니 금액도 20% 할인되고 증정도서를 2권이나 줬는데요. 원하는 책을 골라받을 수 있어서 저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와 백낙청 선생님의 한반도식 통일 현재 진행형 이렇게 2권을 받았습니다. 정기구독을 신청하실 분들은 창작과 위평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하실 수 있는데 이 번호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좌담의 성과와 창비를 응원하는 의미로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백낙청, 김용옥, 박맹수 세 분의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좌담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곧 새로운 북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